3월 31일 5주차 포트폴리오 평가 및 절차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는 120페이지고요.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실제 계획은 이제 규준 또는 준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계획 단계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포트폴리오 평가 참여자에 대한 연수 및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정이라는 건 이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 설정이기도 합니다. 아동 또는 부모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정하기도 하고요.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 수집, 내용물을 기록해 둡니다. 채점에 준거가 있어야 하고요. 실시 방법과 포트폴리오의 활용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위한 규정의 예가 우리 교재 1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의 노란 박스에 실려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개별 아동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를 제공해야 한다. 수집될 항목은 교육과정 영역, 신체운동, 건강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별로 필수 항목으로 연 3회, 학년 초, 학기 말, 2학기 말에 걸쳐 자료 수집하고 개별화된 포트폴리오 항목은 수시로 연중 첨가해야 한다. 아동 포트폴리오에 넣을 작품은 아동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동의 작품에 아동, 교사, 학부모의 논평을 첨가한다. 포트폴리오 협의회는 연 3, 4회를 기본으로 하되 학부모들의 편의에 따라 논의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거나 때로는 변경할 수 있다. 다음 해로 인수인계할 포트폴리오 항목은 아동, 교사, 부모가 함께 결정한다. 담임들은 각 학기 말에 포트폴리오 항목과 내용을 서술적으로 요약하여 가정으로 보낼 수 있다. 학기 말에 학습 활동 포트폴리오는 아동을 통해서 보내고 인수 포트폴리오는 영유아 교육기관에 보관을 합니다. 아동의 개인적 정보들은 비밀 보장이 되어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이는 아동의 학습 활동 포트폴리오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해요.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 평가 참여자에 대한 연수하고 안내하는 방법인데요. 교사는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개념, 특징, 내용, 방법, 결과 활용 등 전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활동 과정을 수집하기 위해 관찰하고 기록, 기술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연수 과정을 통해 숙련되어야 한다고 해요. 포트폴리오 평가는 평가 과정에 학부모 및 또 가족 또 주도적으로 참여시키는 협동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범주가 우리 교재 121페이지에 발달의 범주는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정서 발달, 사회 발달 각 발달에 대한 5개 범주에서 그 영역은 누리과정 영역으로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 생활 주제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친구, 나와 너, 우리 동네, 동식물과 자연, 건강과 안전 생활도구, 교통기관,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환경과 생활, 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 영역으로 분류를 하면 언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에 대한 영역으로 포트폴리오 평가 범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는 데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계획을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체크리스트가 5가지로 포트폴리오에서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또 이것은 활동의 표본, 저널,
교사평가, 자기평가, 가장 잘한 활동의 표본, 평가 진보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내용은 어떻게 수집하고, 네 번째 포트폴리오 평가에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 다섯 번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평가 결과는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체크리스트예요. 포트폴리오 평가 자료 수집에서 보관함을 준비하는 것은 결과물을 수집, 정리하고 또 보관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인더, 아코디언 파일, 대형 소류 봉투, 플라스틱 상자, 뚜껑이 있는 상자, 스크랩북, CD롬 등을 준비할 수 있겠죠. 디지털 캠코더, 또 카메라, 스캐너를 이용하여 작업 표본, 사진 및 그림뿐만 아니라 발표, 음악 극놀이, 기타 동작 활동들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전자 형태의 포트폴리오 보관은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공유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내용 목차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날짜와 함께 자료의 영역, 형태를 기록해두면 자료가 원본인지 또는 복사본인지 녹음 자료인지 또는 사진인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작업 표본을 수집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활동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다양한 증거물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포트폴리오 평가의 방향은 개인 간 비교가 아닌 개인 내 평가로 아동의 특정 발달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 일지에 대한 기록은 학습 활동 이후에 학습의 과정이나 결과, 소감 계획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현재 학습 상황에 대한 반영과 함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관찰 기록은요.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일화 기록,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 등을 통해 수집된 교사의 관찰 자료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자기 반영 좋은 자료 수집하는 것들은 활동에 대한 아동의 견해, 논평, 조언 등을 기록하여 수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래용 좋은 기록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교재 123페이지에 노란 상자에 나의 이름, 날짜, 또 친구의 작품 중에 무엇이 멋졌는지, 친구의 작품에서 어떤 점을 칭찬해주고 싶은지, 함께 만든다면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래용 조언 기록지라는 샘플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직과 관리에서 수집된 개별 포트폴리오 자료는 선정된 내용 목록에 따라 조직하고 관리해야 효율적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직 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5차 5주 1차 수행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낼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직하는 기준은 생활 영역, 흥미 영역, 활동 종류별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한 내용마다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쵸? 날짜 중요합니다. 영화를 기록할 때는 이제 개월 수까지도 기록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유아교육과이기 때문에 유아 대상이면 3, 4, 5세니까 이제 개월까지는 아니고 몇 월 며칠인지 날짜에 대한 기록은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각 유아마다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평가가 하루 생활의 정규적인 일부가 되도록 하며 정보의 수집은 자주 규칙적으로 해서 모든 유아가 그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중요한 유아의 작품을 학기 초부터 수집해 놓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습관 들여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해석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보시면 포트폴리오 해석에서 이제 그 요약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요약서는 한 학기
혹은 한 해 동안 포트폴리오에 수집된 많은 정보를 요약하여서 소술문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포트폴리오를 발달 영역별, 놀이 과정 영역별 혹은 생활 영역별로 편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들을 정리하고 개인의 변화와 진보에 초점을 맞춰 요약을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요약서에 대한 그 샘플이 우리 교재 124페이지에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신체 운동 건강에서 내용을 보시면 소근육을 조절하는 젓가락 사용하는 눈과 손의 협응력이 필요한 활동을 잘하여 놀이실을 이용한 신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긴장감을 해소하여 스스로 손과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관련지어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 옆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을 의사소통 포트폴리오 요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소통은 읽어주는 글 외의 내용에 관심이 높고 또 스스로 책을 읽으려고 시도한다는 내용들이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사회관계에 대한 포트폴리오 요약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쓰고 양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의 중요성을 알고 스스로 잘 지키고 또 친구와 갈등들이 생겼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예술 경험은 주변과 자연환경의 예술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노래나 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고 극놀이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연탐구는 주변의 사물과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주변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특징을 알아보기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구체물을 이용하여 10 이상의 수를 세고 숫자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평은 명랑하고 활동적이므로 신체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 읽기 등 읽기와 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 또 친구들에게도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고 책의 내용을 극놀이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요약서의 총평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의견에서도 이제 가정에서 발견되는 발달 사항, 또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활동에 대한 제안 활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들을 이 포트폴리오 요약서에 기록할 수 있겠죠. 샘플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125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협의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는 것은 교사와 부모는 포트폴리오 요약서를 토대로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요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 아동, 교사, 학부모가 협의하여 최종 평가 포트폴리오에 넣을 항목들을 선정할 수도 있고요. 포트폴리오 협의회는 1년에 3, 4회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학급 자원봉사활동 시간이나 등하원 시간 등을 통해서 비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시회 개최하는 부분은 포트폴리오 활동들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모든 아동의 학습 포트폴리오를 전시하고 작품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의 발달 상황과 강점을 알게 되고 동료 교사들은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가들은 교사가 교수 활동에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인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은 교사, 아동, 부모가 협의하여 선별한 작업 표본, 포트폴리오 요약 및 기타 평가 기록들을 모은 인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다음 해에 교사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수 포트폴리오에 넣을 항목은 포트폴리오 평가 계획 단계에서 규정을 설정할 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의 실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작 단계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결정해야 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포트폴리오 목적, 형식, 기록 보존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포트폴리오 내용 선택에 따라서 무엇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아동의 작품은 어떻게 수집되고 구성되며 검토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교사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레스처라는 포트폴리오의 내용 구성에 대한 체크리스트 모델을 제안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 레스처의 행동 목록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체크리스트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것은 무엇이고, 작품이라든지 일기, 사진, 교사평가, 자기평가, 부모평가, 가장 잘한 과제, 또 평가,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내용들이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포트폴리오의 구성물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포트폴리오 평가에 누구를 포함할 것인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평가 결과는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행동 목록에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레스처가 정리를 해놓은 내용들을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진행 단계에서 작업 수집과 구성 단계에서 개인 작업과 집단 작업에 대한 교사의 지침이나 평가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 작업 수집과 구성의 단계입니다. 1년 동안 어떠한 자료를 남길 것인가, 혹은 어떠한 자료를 대체했을 때 더 나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기록의 목적이라면 다음 교사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지와 무엇을 제거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크기와 양은 모든 포트폴리오 수집물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록 포트폴리오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지요.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교사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의 목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평가를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버와 데스장, 페로타는 진행 과정과 결과물 사이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함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작업 표본, 일기, 상호작용 일기, 인터뷰가 해당이 됩니다. 또 행동 목록과 평정 촉도, 행동 관리를 위한 자기평가, 비디오, 사진, 컴퓨터에 의한 평가, 수행 준거에 근거한 과업, 집단평가, 교사가 고안한 검사, 과제, 관찰 및 설명적 요약 같은 것들이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들로 선택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포괄적 포트폴리오를 위해 평가 항목을 선택하는 유아교사는 몇 가지 유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기와 일기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능력의 포트폴리오는 아동의 읽고 쓰는 능력의 진행 과정을 결정해주는 행동 목록이고요. 교사의 의견 또는 다른 기록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읽기 활동에 대한 교사의 기록, 또 교사 면접 양식,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 129페이지에 샘플로 나와 있고요. 또 과학 영역 평가 행동 목록에 대한 부분, 또 프로젝트 평가 행동 목록에 대한 부분, 포트폴리오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과제, 또 잘한 과제, 더 많이 하고 싶은 과제,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분석은 교사, 아동, 부모, 아동의 발달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아동이 적절하게 수행할 활동을 계획해야 하는 것인데요. 작업 표본, 면접 결과, 행동 목록, 평정 척도, 교사의 주석, 교사가 제작한 평가 목록, 수행 과제 등이 아동이 무엇을 배워왔는가를 알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제시된 작업은 발달 영역, 기술의 연계성, 교사와 시설의 목표 등에 따라 평가할 수 있고요. 확립된 준거에 따라 교사는 아동의 강점과 약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 표본에서 드러나는 흥미와 창의적 표현에 관한 프로필까지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이해가 우리 교재 131페이지에 준비된 자료가 이제 대상 아동의 수행 정도와 평가 해석 계획을 수립하는 수행평가의 샘플이 있는데요. 평가 일시, 평가자, 일과 활동, 대상 유아는 몇 세고 몇 개월이고 평가 내용은 해석하기라는 내용으로 발달 영역별 수행 정도 파악, 참여도, 참여하는 동안의 흥미나 기분 등의 서술, 이제 작품 결과물에 대한 사진, 그림 자료를 첨부해서 축소 복사해서 붙일 수 있겠죠. 아니면 계획에서 이제 그 평가 해석에 따른 다음번 계획에 더 알아야 할 부분을 기록하고 정보 추가 사항으로 가정 또 다른 일과 등 기술 수행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략은 이제 부시먼과 벨러드의 학자가 포트폴리오를 처음 시작하려는 교사에게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양보다 질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의견에 100% 동의하기보다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물론 질이 좋은 거를 하려면 많은 양들 중에서 골라서 교사의 그런 스킬들이 길러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학자들은 제안하는 내용들이 양보다는 질을 강조한다라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훈련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질 좋은 것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과정들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해내서 그것들을 결과물을 우리가 또 평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이제 교재는 안내하고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넣기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 그림, 반영하는 설명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마다 내용 목록을 포함하게 되고 아동이 수행한 작업에 날짜를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작업 표본은 교사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고 부모에게 또 자녀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교사가 아동의 발달 진행 과정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융통성을 제공하며 동시에 부모에게 아동의 학습과 성취를 촉진하는 시설에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포트폴리오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이 적극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략에서 우리가 질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 양질의 질의 결과물을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양들의 그런 경험 그리고 아이들의 결과치들을 교사들이 분석해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6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에 대한 파트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주 1차 시 포트폴리오 조직 시 고려할 점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한테 수행 과제로 안내를 할 거고 페이지는 124페이지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직하는 기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내용마다 날짜를 기록하는 거 각 유아마다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거 평가가 하루 생활의 경규적인 일부가 되도록 하고 정보의 수집은 자주 규칙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유아가 그에 익숙해지도록 한 중요한 유아의 작품을 학기 초부터 수집해 놓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사실 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습관. 그래서 아이들이 완성되지 않은 거 아니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쓰레기통에 휙 버려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아교사가 되시는 내년에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로 학기 초부터 수집해 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안내하는 거 3월, 4월 내내 필요한 습관이기도 합니다.